그리고 바로 이 기사가 지금 코인데스크는 참고로 리플사한테 되게 호의적인 언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퍼드데스크라고 불러요, 여기를. 되게 비꼬아서 부르는데 맨날 기사를 좋게 안 써줘갖고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엑스커런트 4.0 최근에 이제 리플사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공개한 4.0 관련된 거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4.0 안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잠깐 볼까요? 이센트 이 사람 거를 보면은 바로 나올 텐데, 이 사람이 그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핀테크 가갖고 브로셔를 사진을 찍었죠, 4.0 거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가 됐죠. 바로 지금 보시는 요거. 아, 왜 안 나와? 나와주세요. 안 뜨네요. 잠깐만 기다리죠. 왜 로딩을 하지? 네, 떴죠. 바로 요거거든요. 네. 이 지금 보면은 멀티옵은 리플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뭔가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기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상관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죠. 이거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사에 의하면은 기존에 그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저 경험에 관련된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벌크 FX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보면은 엑스커런트 조합을 여러 개로 쓸 수가 있죠. 엑스커런트 플러스 이거는 페이먼트 부분이죠. 페이먼트 부분을 엑스커런트 쓰고 세틀먼트를 이쪽 안 보이시죠? 채팅창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겠다. 페이먼트를 엑스커런트 생략할게요. 그리고 세틀먼트는 셋이라고만 쓸게요. 이거는 이제 노스트로 보스트로 프리펀딩 얘기하는 거죠. 이 방식이 있을 거고, 엑스커런트 플러스 엑스라피드 방식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가 우리가 이거를 쓰기를 기대하는 입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윗조합이랑 관련된 거예요. 벌크 FX는 이걸 하려면 프리펀딩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돈을 써서 여러 국가의 법정화폐를 사놓고 그거를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거 할 때 대량으로 고정된 환율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아마 엑스커런트 멤버들끼리 서로 다루는 법정화폐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매칭을 해갖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벌크 FX, 방금 얘기했듯이 법정화폐를 대량으로 고정된 환율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로 일종의 주문을 맞춰주는 거죠. 서로 원하는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그런 것과 관련된 기능이래요. 이제 온디맨드인 엑스라피드를 안 쓰고 기존의 방식을 쓸 때 약간 법정화폐, 타국의 법정화폐를 약간 유동성을 공급받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요거고, 그리고 4번 기능도 이제 확인이 됐어요. 뭐였냐면은 이게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보시면은 도메스틱 페이먼트 스키마를 포워드할 때 이거 페이먼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상태를 약간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눈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거 관련된다고 돼 있는데, 개인 파이널 마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파이널 마일이면 여정을 얘기하는데 이거 되게 약간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추측이 되게 많았거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ACH라고 오토메이티드 클리어링 하우스, 그러니까 페이먼트 시스템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내에서 도메스틱 페이먼트는 요거를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엑스커런트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를 예를 들까요? 미국에 PNC가 있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게요. 이런 경우 시암은행이 있습니다.
시암이 미국의 리플렛 멤버가 아닌 애한테 뭔가 돈을 보내고 싶어요. A라는 은행한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멀티업을 이용해서. PNC가 멀티업을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구간은 스위프트거나 또는 ACH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엑스커런트 구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A은행이 안 쓰니까. 근데 엑스커런트 4.0은 얘 PNC는 본인들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엑스커런트 설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끌고 와서 이 시암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엑스커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보를 못 보여줄 수도 있는데 4.0에 이 정보를 땡겨갖고 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 송금하실 때 아이고 여기 동그라미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 쉬워요. 사각형이 왜 안 그려지지? 아 됐다.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돈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여기 수신자 쓰고 그리고 어떤 계좌에서 돈 빠질지 쓰고 그리고 받는 사람 계좌 그죠? 그리고 얼마 보낼 건지 뭐 이런 정보들 쓰죠. 그리고 뭐 내 계좌에다 정보 메모 뭘로 남길 건지 그 사람한테 메모는 뭘 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남기죠. 이거 다 정보 기입하고 확인 누르면 어떤 화면 넘어가죠? 여러분들 수수료 얼마 나오죠? 받는 사람 누구 KYC 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 확인이 되잖아요. 컨펌이 이 사람 맞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계좌번호 어디고 은행 어디고 이 정보가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 받는 사람까지 이 고객이 보내고자 하는 돈을 보냈을 때 최종적으로 수수료 얼마 하겠다 결정이 난 거잖아요. 이 거래로 당신에게 제한합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예를 든 거 그러니까 만약 PNC가 엑스커런트 구간이 아니라고 이 정보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시암은행한테 제공을 못하면은 시암은행이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수수료가 얼마 될지 최종적으로. 근데 이 정보까지도 합쳐갖고 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지금 보면은 요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각 국가에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도 있잖아요. 엑스커런트 아닌 구간까지도 그 스테이터스를 연결해서 정보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크겠죠. 시암은행한테 굉장한 직관력을 제공할 거예요. 관리가 되겠죠. 내가 지금 돈을 PNC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멀티업 활용해갖고 근데 받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가 보낸 돈을 얼마로 보낼 수 있는지 환율은 얼마큼인지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큼 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되게 비효율이 발생하겠죠. 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예측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리소스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 그거고요. 이게 지금 6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사 나왔는데 엑스라피드 통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고 하네요. 엑스커런트 4.0이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로 구매해서 통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엑스커런트 4.0에서 요거 이 솔루션도 구매해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 하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6번.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 이것도 이 자체만으로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지만 이거를 알고 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엑스커런트 4.0을 누가 쓰고 있냐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죠?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기사에 따르면 한 9월쯤에 릴리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됐어요. 이미 몇 달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암은행은 요걸 쓰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컨펌이 된 거니까. 물론 시암은행이 우리 엑스커런트 4.0 씁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왜 4.0 쓰는지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우리 멀티옵 기능을 쓴다고 피오니어라고 했잖아요. 개척자 처음으로 멀티옵 기능을 쓰는 리플렛 멤버가 됐다고 공식 보도됐습니다.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거죠. 우리 신버전인 엑스커런트 4.0 씁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른 시기야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4.0 출시되자마자 이 사람들은 그걸 업데이트 한 거예요. 지금 시암은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진취적이죠.
신버전 나왔다고 바로 업데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바로 쓴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요거랑 요건 아니고 요거. 이런 부분들 멀티옵까지. 왜 그러죠? 엑스커런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커런트 4.0에는 엑스라피드를 통합하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플렛 멤버들이 엑스라피드를 쓸 생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엑스커런트 4.0도 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6번에 그런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멀티옵 때문에 그래요. 왜죠? 멀티옵을 이용해서 방금도 예를 든 것처럼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볼륨들을. 여기 시암 예를 들었고요. PNC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설명에서는 PNC가 멀티옵을 활성화했을 때 설명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 A라는 은행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멀티옵을 저랑 얘기를 나누셨고 여러분들도 수준이 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눈 요게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이 기능이 이 부분을 명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멀티옵을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예측을 해야 돼요. 멀티옵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이 구간의 정보가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측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근데 이번 4.0에 요거를 클리어하게 이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 이용하려는 고객한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완성본이죠. 파이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현도 그래서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이 멀티옵을 쓸 때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최종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이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내용들, 설명드린 내용들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은 멀티옵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이제 엑스라피드를 못 쓰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뭐 법이나 규제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들이 직접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엑스라피드의 혜택만 받고 싶다. 그래서 멀티옵이 활성화된 리플렛 멤버들 활용해서 엑스라피드를 한 뽕맛에 취해보자. 그 코스트 세이빙 70% 되는 뽕맛에 나도 취해보겠다. 이런 고객들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이제 멀티옵을 활성화하고 엑스라피드를 쓰는 고객은 이런 고객들의 볼륨을 땡겨서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멀티옵을 활용하고자,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엑스라피드까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엑스커런트 4.0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엑스라피드를 쓸 생각이라면 리플렛 멤버 중에. 그래서 이게 엑스커런트 4.0을 누가 쓰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커런트 4.0을 쓰고 있다? 그럼 거의 뭐 그 리플렛 멤버는 엑스라피드 잠재 고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거의 정황상. 때문에 이거를 쓰고 있는 고객들이 누군지 중요한데, 하필이면 기사에서 아까 보셨죠? 그 코인데스크 해외 커뮤니티에선 퍼드데스크라고도 불립니다. 별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공개적으로 엑스커런트 4.0을 쓴다 또는 엑스라피드를 쓴다 라고 얘기한 고객은 없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서를 주셔야 돼요.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고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시암은행.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어떤 대응은행이 엑스라피드를 쓸 것인가 얘기할 때 시암은행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이미 엑스커런트 4.0을 쓰고 있는 데다가 태국이 합법이잖아요. XRP가 증권도 아닌 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에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때문에 시암은행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엑스커런트 4.0을 쓰는 걸로 보여지는 고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도 멀티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약간 브라보를 외칠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직접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위프트 멤버를 리플렛 멤버로 땡겨오지 않아도 마치 스위프트 멤버들을 리플렛 멤버를 만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죠. 왜 그렇죠? 멀티옵은 본인들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스위프트를 쓰지만 본인들을 통해서 가는 페이먼트를 대신 해줄 수 있음으로써 그 볼륨을 땡겨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는 부차적으로 멀티업을 활성화한 리플렛 멤버가 엑스라피드까지 써주면 엑스라피드 볼륨도 같이 다 땡겨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서운 기능이고 정말 강력한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멀티업을 쓰는 리플렛 멤버가 누가 추가되는지 이런 걸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뒤를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제 잠재적인 엑스라피드 고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더욱 엑스커런트 4.0을 쓰는 리플렛 멤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1달러 무조건 가나요? 전 모르겠는데 마음을 놓고 있어갖고 예.